매일 쏟아지는 과학 뉴스 중에서 화제 뉴스를 골라 쉽게 설명하고 과학 기자의 눈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오는 25일 발사 예정이었던 그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발사 일정이 연기가 됐었죠. 네, 보도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 시험 발사체라는 거는 이 한국형 발사체의 엔진으로 사용되는 75톤급 엔진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체를 따로 만들어서 얘를 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발사체는 이게 일정이 연기된 것도 뭐 문제지만은 이 시험 발사체 자체에 대해서도 몇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동안. 어떤 논란인가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시험 발사체를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한국형 발사체를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꼭 이걸 써야 맞는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었던 거죠. 네, 굳이 발사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이제 한국형 발사체는 1단, 2단,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에는 75톤급 엔진이 4개가 들어가요. 네, 가장 하단부에 있네요. 그 2단에는 75톤급 엔진이 하나가 들어가고 3단에는 7톤급 엔진이 하나가 들어가요. 이 시험 발사체는 이 75톤급 엔진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5톤급 엔진 하나만 들어가는 시험 발사체하고 이 엔진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한국형 발사체하고는 서로 별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별개의 것을 쏘는 거다. 굳이 뭐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어떤 이 엔진의 비행 성능을 뭐 검증하는 수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런 발사체 엔진 성능을 보통 이제 지상에서 다 맞춰요. 지상 시험으로 끝내죠. 지상 시험 끝내고요. 실제로 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과연 시험 발사체를 꼭 쏴야 되느냐,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죠. 그럼 이번 시험 발사체 발사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괴담이 들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시험 발사체 발사가 원래 예정대로면은 25일 날 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나로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단지 생중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생중계를 하지 않고 그냥 30분 정도 지연된 녹화 방송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정부의 입장이. 그런데 이렇게 지형 방송을 하는 것이 혹시나 이 시험 발사체가 실패할 경우에 뭐 좀 정권에 약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었고 뭐 이런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어요. 뭐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패를 하면 정권의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녹화 방송을 한다라는 어떤 괴담이 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누리호 실험 발사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과고 과정인데 국민들이 이 생방송을 안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녹화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직 시험 발사인 거고 연구개발 과정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1년도에 본 발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거여서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방송사에서 방송사를 상대로 이제 그런 어떤 이 생방송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생방송을 하겠다고 한 방송사가 적어서 이제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발사 일정 자체 연기가 된 거죠. 어쨌든 이런저런 괴담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번 시험 발사체가 좀 연기가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언제쯤 다시 발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시험 발사체는 조립동에 옮겨져서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 정도까지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발사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뭐 이런 입장인데 어떤 전문가들의 좀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원인 분석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한 1개월 내지 한 2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다. 한두 달은요? 한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발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거를 이종장기 이식이라고 하거든요. 종이 다른 동물과 사람한테 이식하니까 이종장기 이식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돼지의 각막이나 돼지 채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저희가 앞서 또 관련한 내용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종 이식은 장기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에게 돼지 췌도를 이식하려는 그런 임상 시험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돼지 췌도 이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보건기구 WHO는 이 돼지 췌도를 사람에게 실제로 이식을 하려면 그 전에
영장류 실험에서 그 효능을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을 마련을 했어요. 사람과 닮은 원숭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돼지체도를 원숭이한테 옮겼을 때, 네. 이식했을 때 네. 이 원숭이 몸 안에서 이 돼지체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어떤 부작용은 없느냐 이런 거를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사람한테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국제 기준을 마련한 건데 네. 이제 그런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게 국내 연구진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력은 지금 이제 실제로 이런 이종 장기 이식을 해도 되지만 예. 이런 이종 장기 이식을 하려면 관련 법과 제도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아직 국내에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기술도 좋은데 아예 관련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뭐 이제 사실상 관련법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관련법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규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그러니까 이종 장기 이식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도 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 거네요. 불법은 아니지만 네. 어떤 이 국내 연구팀의 어떤 입장은 뭐냐면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 기준에 준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진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국제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좀 핵심적인 게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앞서 가지고 요 사업 단장에 한번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종 이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과 또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잘 관리한 그런 상태에서 이종 이식이 진행이 돼야 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임상 시험은 그런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런 최초의 임상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뷰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 이런 게 나왔잖아요. 네. 위험 관리.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돼지의 장기를 사람한테 이식한다는 거잖아요. 네. 예. 이 돼지는 사람의 장기가 아니니까 네. 이제 이걸 이식했을 경우 역시 혹시 부작용. 모를 예.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면역반도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관찰을 이식받은 해야 된다. 환자를 네. 평생 추적 관찰해야 된다. 이게 네. 이제 WHO가 예. 제시하는 국제 기준이 하나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제 그 기준을 관찰하고 싶은 건데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이종 이식과 관련한 법안은 예. 첨단 뭐 재생의료법이라고 해서 줄여서 네. 이게 국회에 계류돼 있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계류 중이어서 언제 통과할지 그렇죠.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 대안이 지금 현실적으로 네. 있나요? 그럼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를 기다리는 건 굉장히 좀 힘든 일이니까 네. 연구팀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현행법 안에서 그러면은 이 뭐 환자 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예. 네. 뭐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네. 법 중에. 음. 근데 뭐 메르스 같은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네. 이제 좀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이 뭐 병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법이 있는데 이 법의 대상자에 그 이종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네, 유권 예. 해석을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관계 당국에서 유권 해석을 그렇게 내리면은 네. 법을 고치지 않고선도 현행법상에서 이제 환자를 평생 추적 관찰할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빨리 음. 이제 뭐 실제로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법을 뭐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임상 시험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예정대로 이제 뒷받침이 된다면은 네. 내년 한 1월 달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어. 당뇨병 환자 한 2명 정도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임상 시험이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어떤 안정성을 이제 검증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네. 이 임상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조금 더 환자 수를 늘린 2차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누리호 시험 발사체 그리고 또 이종 이식 임상 시험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두 이슈 모두 원활히 진행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